자, 문제의 김남국 사건.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남국 사건이 정치판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왔습니다. 온통 방송을 틀면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김남국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를 수사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죠.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김남국의 위믹스 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반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과거의 특수부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엔 라임 사태 핵심인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죠. 김봉현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과 이수진, 이수진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은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기동민과 이수진 등을 기소했습니다. 김남국은 2022년 초에 위믹스라는 김치코인 82여만 개, 당시 가격으로 60억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이 코인은 같은 해 1월과 2월 김남국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유입이 됐고 그해 2월 말에서 3월 초 다시 전량 인출됐습니다. 한 달 만에 80만 개 들어왔다 싹 다 빠져나간 겁니다. 김남국의 이런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는 당시 김남국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아서 FIU의 거래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FIU도 이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상 거래로 분류해서 검찰에 통보를 하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 원대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자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 일이 결국 자신이 무덤을 판 일이 될 모양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이 이 과세 유예 법안의 수혜자가 되니 말입니다. 김남국은 당시 노웅래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내용입니다. 거물이 2021년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한창 언론을 통해 불거지던 때였습니다. 왜 비트코인으로 수억, 수십억 돈을 버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결국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개정안으로 대체가 돼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는 결국 2023년 1월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이죠. 다시 2025년 1월까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자신의 김치코인 위믹스 60억 보유가 부도덕한 정치인의 상징으로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되자 그것도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되자 김남국은 느닷없이 한동훈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김남국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세간의 화제를 불렀습니다.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 이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김남국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남국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
아무런 사실과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폐쇄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FIU가 이상거래를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검찰에 통보한 것은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한동훈은 그때 문재인 정권의 밑보에서 위리 안치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으로 부패 이미지가 지금 덧칠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김남국 사건은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지워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부도덕 이미지를 확산시킨 사건입니다. 이 김남국의 60억 코인은 실체가 없으면서 그저 1억 천금을 노리는 코인을 대상으로 한 데다가 그것도 국회의원이 이른바 김치코인에 거액을 쏟아부었다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컸습니다. 그 김남국이 8일 입장문을 통해 코인 취득 경위와 처분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남국은 자신이 아주 떳떳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 대금으로 시작했다.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공짜로 받은 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LG 디스플레이를 산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남국은 2021년 1월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9억 8,574만 원에 매도한 것부터 그 돈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체를 해서 어떻게 투자했다. 이 과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이체도 대형 거래소만을 이용해서 실명 인정한 계좌로만 거래했고 이 실명화된 자신의 지갑 주소로만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트래블 룰, 말하자면 코인 실명제 이것과는 이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상화폐는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천여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가격 폭락으로 60억이 졸지에 9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총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는 적시자금 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 5,986만 원, 정권 계좌 3억 8,733만 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 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다. 김남국은 올해 재산으로 15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는 내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인 국민의힘 신인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스쿨 일기 출신 변호사로서 방송과 정치 행위를 병행하시는 분이 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일 텐데 수임한 건수를 공개하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가상화폐에 9천만 원도 아니고 9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 이용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된다.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남국이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타분하다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대로 김남국은 당시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똑같은 내용의 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법안 중에 어느 법안이냐 하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안건이 상정됐을 때 김남국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자, 김남국은 9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더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신문에 60억 코인이 보도된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에 깔린지 딱 날 말입니다. 김남국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 위기 속의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았던 겁니까? 아니면 너무 컸던 겁니까? 김남국이 사과를 하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솔직히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쉽게 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젊은이들이 아픔에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공직자가 코인을 통해 재산 증식에 뛰어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의 코인 투자는 과연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은 김남국의 60억 원대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봄이었죠.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이상 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그런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가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에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줬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의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금융기관이 FIU에 통보를 하는 것은 범죄와 상관없이 통보를 합니다만 FIU가 수사기관에 다시 이상 거래를 통보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통보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FIU가 보낸 자료 분석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김남국의 코인 이상 거래와 관련해서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압수영장 재청구를 두고 지금 생각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편 언론은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야당 정치인들의 가난 마케팅을 주목했습니다. 가난 마케팅. 보니까 청년 정치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재선 이상의 정치인들도 보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지갑 박주민, 매일라면 김남국, 흑수저 장경태, 민주당의 가난 마케팅.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남국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똥무덤을 팠습니다.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실제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 당시 본회의장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1년 뒤 2022년 12월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5년 1월까지 2년 된 늦추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자 김남국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언론은 당시 김남국은 여전히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라고 썼습니다. 결국 김남국은 다량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사실 똑같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전 재산을 걸고 자신이 내세우고 있던 정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